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상호, 단체 및 에피소드 등은 실제와 어떠한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돌아왔네요. 오늘도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평범한 50대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이건 그분이 어린 시절 구미에서 겪으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당시 9살이었다고 해요. 형이 1명, 여동생이 1명 있었고요. 그때 살던 집이 구미 시골의 정말 외딴 곳에 있었대요. 가까운 읍내를 나가려면 버스를 타고도 10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정말 한적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도로가 잘 닦여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버스가 다니는 도로조차 비포장도로였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덜컹거리며 다녔다고 하네요. 아,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동네는 집성촌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성씨를 가진 4가구가 살았고, 작은 야산을 넘어가면 거기에 또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대요. 옆 동네에는 비슷한 또래 아이들도 몇 명 있었고,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는 아저씨들도 몇 분 계셔서 사연자분과 아버지는 자주 그 마을에 놀러 가곤 했다고 해요. 그 사건이 있었던 날도 아버지와 함께 옆 동네에 놀러 간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옆 동네에 갈 때면 늘 사연자분을 데리고 다니셨대요. 아버지가 밥맛을 갔다 오자고 말씀하시면 그 한마디면 끝이었다고 해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셨나 봐요. 말이 많지 않으셨던 것 같네요. 그날도 사연자분은 방에서 놀다가 얼른 뛰어나왔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밥 마시러 가면 옆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귀엽다며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간식거리, 소소한 용돈을 쥐어주셨기 때문이래요. 그날도 아버지가 밥 마시러 가자고 하셨고, 사연자분은 예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대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술 좀 작작 드시고 일찍 좀 다녀오라고 잔소리를 하셨나 봐요. 아버지는 내가 언제 많이 먹었냐며 헛기침을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대요. 아버지는 나라에서 나눠준 초록색 모자를 쓰고 사연자분의 손을 잡은 뒤 집을 나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동네 야산을 빠르게 건너서 건너편 동네에 도착했는데요. 야산을 통과하는 건 보통 40분 정도 걸렸고, 늦은 밤에 가더라도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날도 밤 11시를 넘긴 시점에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사연자분도 방에서 그 집 아이와 자고 있다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대요. 얼굴이 벌건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야산을 지나며 노래를 흥얼거리셨고, 그에 맞춰 손전등 불빛도 흔들렸다고 하네요. 달이 구름에 가려졌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금음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유독 밤길이 어두웠다고 사연자분은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숲길을 걷던 중에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연자분은 옆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대요. 그게 뭐였냐면요, 아버지가 부르던 것과 똑같은 노래를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였다고 해요. 흥얼거리는 소리는 바로 옆 수풀에서 났는데 자신들을 따라오는 건지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사연자분은 옆을 바라봤대요. 그리고 아버지께 저게 뭐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옆 숲을 너머에는 아버지와 똑같은 옷을 입은 남자가 자신들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옆으로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으셨대요. 손이 아파서 이거나 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이상하셨다고 해요. 턱을 덜덜 떨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던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어떠한 말도 없이 오로지 앞만 보며 길을 가실 뿐이었대요. 아버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사연자분은 손을 뿌리치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사연자분은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두리번거리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대요. 나무와 풀이 줄어든 곳에서 똑똑히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건 분명 아버지와 사연자분이었다고 합니다. 옷도 같고 생김새도 같았대요.
그런데 사연자분을 닮은 아이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얼굴까지는 볼 수 없었다고 하네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아버지와 닮은 그 사람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는 점이었대요. 바로 그때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사연자분만 들리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앞만 보라고, 앞만 보고 절대로 저것과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대요. 고개를 끄덕인 사연자분은 아버지처럼 앞만 보고 걸었다고 해요. 그런데 옆에서 사연자분과 같은 목소리가 들렸대요. 어디 가냐고, 집에 가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는 노랫소리도 들렸고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 이렇게 걸으면 40분도 안 돼서 집에 도착하는데 그날따라 매우 길게 느껴졌다고 해요. 겁이 난 사연자분은 눈에서 눈물이 났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자꾸 옆에서 말을 건다고 했더니 아버지는 절대 대답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알았냐고 하셨대요. 아버지 말씀에 사연자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기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사연자분은 말씀하시네요. 평소보다 깜깜한 것도 주변 길이 낯설게 느껴진 것도 이상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대요. 물론 그 아저씨와 아이가 내는 소리 말고요. 보통 여름날이면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풀소리나 새소리가 나기 마련인데 그런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파올 무렵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더니 부엉이 소리가 들렸대요. 부엉, 부엉하고요. 다리가 풀린 사연자분과 아버지는 땀에 흠뻑 젖은 채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희뿌옇게 동쪽이 밝아오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다리가 풀린 사연자분을 업고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술을 먹었으면 이렇게 새벽이 다 되어서 집에 들어오냐며 잔소리를 하시면서 문을 열어주시다가 아버지와 사연자분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는 얼른 방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해요. 사연자분은 그날부터 꼬박 3일을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3일째 되던 날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 일어나 앉아서 멀쩡하게 다녔다고 하네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로는 새벽에 사연자분과 아버지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완전히 땀에 다 젖은 채로 왔다고 해요. 얼굴은 창백하고 다크서클이 광대까지 내려올 정도였다고 하네요. 다행히 아버지는 금방 정신을 차리셨는데 사연자분은 방에 눕히자마자 누구를 봤다느니 나도 간다느니 헛소리를 하면서 열병이 났다고 합니다. 아는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와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링거를 맞아도 정신을 못 차려서 어머니께서 무당을 불렀대요. 무당의 말이 귀신한테 홀린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방대로 소금물을 먹이고 수탈개 피와 팥죽을 집안 곳곳에 뿌린 다음 부적을 쓰니까 사연자분이 일어나셨다고 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야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상한 걸 느끼셨다는 말을 하셨대요. 그 뒤로 마실을 다닐 때면 시간은 2배로 걸리더라도 꼭 야산을 돌아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일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고 사연자분은 말씀하시네요. 그날 밤 밤마실을 다녀오는 길에 마주쳤던 그 존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